안녕하십니까?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파랑새로 활동을 시작한 구성일동 선거읍 도의원 후보 김선영입니다. 듣자 하니까 굉장히 나는 라면을 독특하게 끓이는 방법이 있어 라고 하시던데 어떤 라면인가요? 선거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5시 반에 나왔거든요.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한 12시가 넘어서 들어가요. 기력이 떨어지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었거든요. 낙지요. 우와! 낙지를 먹으면 소도 벌떡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기력 회복에 최고라는 네. 낙지. 네. 오늘 이런 라면 토크를 하자라고 하였을 때 생각나는 게 이때 먹어보자. 저 라면 토크 시작한 거 엄청 잘한 것 같아요. 낙지라면 먹겠습니다. 끓여주세요. 라면을 먼저 넣겠습니다. 라면 통당. 라면 넣고 낙지가 갔습니다. 스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스프는 좀 후에 넣고요. 일단 팔팔 끓으니까 네. 아직 얘가 지금 기절 상황이에요. 죄송해요. 우와. 아까까지는 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끓는 물에 우와. 살짝 넣어볼게요. 어떡해. 오, 손 조심하세요. 낙지 살아있죠?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낙지야, 미안해. 면 넣고 팔팔 끓는 물에 면 넣고 낙지를 넣은 후에 스프는 완전히 다 넣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요즘은 너무 짜게 먹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좀 많이 부어요. 그래서 라면 같은 경우도 다이어트 할 거면 짜게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먹을 때 라면 끓였을 때 우유를 넣고 먹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좀 붓기가 덜한데요. 그래도 라면 먹으면 얼굴 붓습니다. 맞습니다. 낙지가 엄청 크네요. 그리고 낙지는 너무 익어버리면 질겨져요. 그래서 분홍빛 빛이 보일 때 그때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리를 막 사람들 이렇게 막 착착착착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할 필요성 없이 다리도 이렇게 긴 상태에서 한 마리를 이렇게 한 다리를 먹어보는 것도 그것도 되게 맛있어요. 제 고향은 전남 곡성이고요. 지금 장미축제로 꽤 유명한 동네예요. 근데 정말 시골이에요. 낙지 라면이어서 바닷가 쪽인가 생각했어요. 자, 이제 이 낙지가 이 정도면 딱 먹기 좋을 때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우와, 네. 고맙습니다. 라면 드시기 전에 일단 낙지만 먼저 드셔보세요. 네, 지금 이 면과 상태, 함께가 아니고. 네, 지금 이 상태가 먹기가 참 좋을 때예요. 딱 먹기 좋을 시기예요.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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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말을 해야 하는데 먹느라 말을 안 해요. 요 선홍빛. 선홍? 김선홍? 제 이름이네요? 선홍빛. 선홍빛이 돌 때 낙지를 꺼내 드시면 맛있어요. 가장 맛있습니다. 네. 오, 선홍빛. 우와. 이거 다리를 마저 드셔야 제가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일단 우와. 저녁 안 드시면 됩니다. 근데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맛있다. 끓여주신 낙지라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낙지 라면을 먹었더니 기운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커피 부탁드릴게요. 네. 대단한 기록을 보유하고 계세요. 5분 발언 14건.
대표 발의, 조례 발의 25건. 좀 자랑하고 싶은 의정 활동이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2022년 2월 달에 이제 조례 대표 발의 중에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개인분 주민세, 그 개인분 주민세가 10,000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천안시의 80세 이상 인구가 어르신들이 한 8,0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세수가 8천만 원 정도가 안 들어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작년 12월 달인가 발의를 하려고 했었을 때 위원회하고 좀 충돌이 좀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이 발의가 됐었었고 그다음에 여성폭력 방지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서북구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불당동이었을 때 불당 지구대장님까지도 다 만났었고 여성 폭력에 관련돼서 쉼터에 있는 관계자들하고도 다 만났었어요. 그다음에 여성 폭력 피해자들까지도 만나서 과연 어떤 게 더 필요하느냐 그런 부분을 듣고 나서 이제 조례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화재가 났었을 때 소화기하고 화재 감지기만 좀 있었더라도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서북구 소방서 화재대책팀, 동남구 소방서 화재대책팀을 다 찾아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을 했었어요. 최근 2월 달에 발의했던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는 1년 2개월간을 그분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천안에도 마을 교육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봐야 되는데 이제 선진지 사례도 가보고 선진지에서 했던 것들도 이제 다양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나서 이제 활동가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조례예요. 1년 2개월간을 고민을 해가면서 만들었던 조례들이 또 있었고요. 25가지의 조례들이 다 사연이 있는 조례예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성 폭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명백히 성추행 성폭행인데도 데이트라는 달콤한 말을 넣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약간 순화되는 부드럽게 느껴지게 하거나 또는 그 여성이 이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성폭력이 포괄적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의미인가요? 여성폭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력이거나 모든 데이트 폭력이거나 여성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왜 피해자들은 항상 도망 다녀야 되는가? 피해자가 피해야 하죠. 네. 가해자를 먼저 구속 수사를 해주는 게 원칙이어야 되는데 가해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피해자는 이쪽 쉼터 지역을 옮겨가면서 쉼터를 전전긍긍 해야 되는데 이제 솔직히 피해자라 해서 여성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남성들도 있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 폭력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여성이 이제 남성에 비해서 조금은 약하다라는 기준이 있다라기 때문에 여성이라고는 하겠지만 이 폭력이라는 이 단어로 인해서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살고 있고 피해자들은 항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겠으니 도망 다녀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 폭력은 멀리 성평등은 가까이라는 5분 발언도 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외국의 영상을 보다 보면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게 구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폈다 하면 이게 저 좀 구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신호를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폭력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좀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꿈치로 이렇게 늘 보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수어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그 수신호 한 번 더 알려주시나요? 이렇게 해서 손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고 구해주세요. 엄지를 구부린 후에 네. 구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만 구해주세요. 친구야, 딸아, 아들아, 아버지, 어머니 이러면서 이 사람을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분리만 시켜줘도 이 사람은 구해주세요라는 거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사에서 좀 읽었는데 여성, 아동에 대한 좋은 공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요 일 하고 싶어서 도의원 출마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만한 공약 소개 좀 해주세요. 장애 친화 산부인과에 관련돼서는 작년에 이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여성가족과하고 함께
추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비 매칭이 안 돼 버렸었어요. 왜냐면 대형 병원에 그 도비 매칭이 들어와야만이 됐었는데 그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지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도의원이 돼서 이제 그게 저한테는 첫 번째 공약이에요. 올 12월 달 되기 전에 여성 친화 산부인과가 천안시 대형 병원에 한 군데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 불편함이 있을 순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 매칭 꼭 할 거예요.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 지역구가 두정동의 일부가 있고 이제 선거읍이지만 부성동이라는 그 공간에서 두정동에 오피스텔 세대를 따져보니까 3,000세대가 넘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오피스텔, 원룸, 다세대 다가구들. 1인 가구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어려움은 이겁니다. 나의 어려움은 이건데 이렇게 뭐 이제 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이 있겠지만 1인 가구들끼리의 그 사람들의 소통 공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고독사에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그분들끼리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꼭 설치를 하고 싶어요. 선거에 있는 주민분들하고 이야기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중학교 신설이었었어요. 60년간 살다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셨던 분이 전화를 이렇게 딱 주시더라고요. 왜 우리 선거에는 중학교라는 곳이 없어서 이 선거 초등학교의 동문들은 왜 시내권으로 나가서 학교를 다녀야 되느냐. 내가 60살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중학교가 없다라는 건 여기는 젊은 층은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의견을 들어서 선거 중학교 신설을 해야 되지만 직산이 이제 인구수가 도시개발이 선거보다 좀 더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산에도 지금 이제 중학교 부지가 2군데가 있는데 도시개발이 빨리 추진되는 쪽에다가 이제 중학교 신설을 먼저 하겠대요. 근데 선거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저는 들어볼 거예요. 직산에 중학교가 추진이 되는 것도 좋은 부분이지만 선거에 있어서도 이제 1770세대에 또 일반 주택하고 공공주택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1770세대에 2인 가구가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2인 가구가 들어와도 3400세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난다 하면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되는 시점에 있어서 인구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데이터를 내본 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공약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냥 머릿속에 천안시 전역이 베리어 프리가 돼서 그냥 장애인, 비장애인 다 정말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중학교를 다닐 수 있고 내가 나고 자란 곳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막 그림들이 그려지는 공약이네요. 네. 좀 마지막 자유 발언 시간 한 1분 정도 간단하게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 제대로 하는 도의원 충남 파랑새 김선홍입니다. 부성일동과 선거읍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충남 만들겠습니다. 더 꼼꼼히, 더 세심하게, 더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완성해 가겠습니다. 충남 파랑새 김선홍 믿어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김선홍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김선홍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성일동 선거읍 도의원 후보 김선홍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